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7일이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 그대로입니다. 미국과 이제 EU,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도 무역 관세에 대해서 담판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 주 금요일에 원래 25일에 무역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조금 이제 일정이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 쪽에서 피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도권을 좀 가져오기 위한 그런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재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1일 전에 많은 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EU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 이 EU와 중국과 이제 무역 담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가 큰, 덩치 큰 이 집단들이 조금 더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와 중국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될 거냐, 아니면 또 한번 신경전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27일에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EU와는 27일이고 스웨덴에서는 28,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EU와는 27일이면 오늘이죠. 한국 시간은 지금 낮인데 이 좀 밤에 아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서로 이제 안건을 정해놓고 이제 만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EU와 지금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서로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늦은 밤까지 협상을 했는데 양측 실무진은 15% 선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세부 조율에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양보를 하기 좀 어렵다는 뜻인데 그게 결국에는 뭐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그런 치열한 이 경쟁에서 합의에 대한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 합의로 향하는 기간이 짧았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본다면 EU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출혈 경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출혈을 좀 주면서도 우리의 이제 위상을 좀 높여서 그런 이제 합의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 일종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50대 50 정도로 EU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조금 뭐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간 만큼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런 이제 합의가 28, 29일에 또 회담이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 이전에도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났죠. 제네바에서도 만났고 그런 중국과의 신경전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또 스웨덴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 중국이 받는 그런 이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확실히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이번 상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역 관세는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합의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싸웠을 때에 대한 결과가 이전에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다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합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중간에 조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좀 이제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도 금방 올라오는 그런 이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 혹은 뭐 그 다음 달에도 합의는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EU에 대한 합의는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입니다. 미중이 지금 스웨덴에서 3차 무역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중점적인 핵심 사항은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양국이 이제 1차 협상인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 부과 시점을 90일간 유예를 했고, 그 마감 시한이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8월 1일에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은 조금 더 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28일, 29일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또 한 번의 신경전을 벌이고 나서 8월 12일 전까지 아마 한 번 더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이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덤핑 수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덤핑 수출을 품목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 내 산업이 계속해서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덤핑 수출을 더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어지다 보니 중국 제조업 자체가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해서 과잉 생산을 해서 본인들의 위주로의 제조 이 경쟁력을 가져가려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이 파악을 하고 이제 덤핑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덤핑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이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아무래도 계속 과잉 생산을 하던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을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은 좋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게 이제 그냥 공짜로 사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입으면서도 지금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중국이 한 수를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미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이 중국 정부에 대한 자국 내 이 제조 경쟁력, 제조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가격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 과잉 해소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7월 24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한 어떤 일종의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과도한 생산량이 해외로 뻗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저안을 보시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로 덤핑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덤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격 덤핑 행위로 규정을 했고, 네, 서비스 제품에도 이제 플랫폼 사업자 등이 덤핑 판매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으로 지금 가격 경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다가온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이 생산을 줄인다. 생산을 줄여서 감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런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서 2차 측으로 요거 제품을 통해서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이제 품목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의 회복을 통해서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출혈 경쟁을 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던 화학, 그다음에 철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에너지 쪽 중에서도 태양광 쪽이 특히 패널, 모듈 이런 쪽이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의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량으로 쏟아내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 저런 법안을 통해서 감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러한 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증권가에서는 이런 철강에 대한 감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노후 설비에 대한 퇴출 가속화를 하고, 무질서한 경쟁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감산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계속 생산을 이어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산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런 철강 관련된 생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실적 회복을 통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거고요.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 여수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화학 이 공장들이 이제 실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좀 할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도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는 특히 제가 주기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 테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을 하나 둘씩 성공을 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국에 대한 감산이 본격적으로 수소행이 되면 이렇게 짓눌러져 있던 이 산업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통상 현안 긴급 회의를 하고 지금 주말 동안 산업부 장관이 가서 상부 장관과 회담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간 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안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속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관심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의 중점 중에 하나는 조선 협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단연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조선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조선을 언급할 만큼 4월에 직접 언급할 만큼
주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군함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국의 조선 이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 LNG를 대폭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을 때도 LNG 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선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언제 이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질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7, 28, 29가 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7월 30일, 7월 3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수목 정도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쌀과 뭐 소고기를 내어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도 했는데, 그건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일본처럼 대규모의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 일본이 지금 700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1000억 달러, 거의 뭐 150조 정도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알파를 이제 뭘로 가져갈 건가인데, 일단 여기에는 뭐 우리 2차 전지, 조선, 뭐 이 에너지 관련 원전, 뭐 가스 터빈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전 같은 그런 LG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그런 것들도 다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패키지로 묶여 있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 협상의 핵심은 조선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LNG 관련 알래스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LNG와 조선이 합쳐져 있는 그런 테마도 같이 주목을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관련 조선 종목들이 금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LN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선박 관련된 기업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의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런 이제 강관, 그죠?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도 우량하고요.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광끼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피팅, 밴드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빅 이벤트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3200포인트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도 들고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관세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그런 이 우려, 그죠?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세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조선 종목과 그 다음에 LNG 관련된 그런 이 종목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LNG에도 사실 LNG를 운송하는 그런 관광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NG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LNG를 이제 운반하는 선박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LNG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당연히 발전을 하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그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HRSG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각각 이 중소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그런 미국과의 이 무역 협상이 결국엔 타겟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그래서 중국이 과잉 생산 규제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내부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던 산업들이 하나 둘씩 회복을 보일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철강,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차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 관세를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관세 줄어들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자동차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PBR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요. 네, 언제든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일본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다음 케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 번 더 한 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은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닌데요. 내년 4월에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매수하게 될 건데요.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채권은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를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에 대한 안정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부의 정책과 좀 맞물리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많은 이제 이 좀 부채를 만드는 이 정부가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내년 4월에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달러보다 원화를 가지러 오는 것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테마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과도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재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런 금리 인상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곧 7월 30일에 일본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깜짝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이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건가. 만약에 급격하게 회수가 되었을 때는 채권 시장에 또 한번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도 계속 이제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좀 계속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지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경제에 대한 활기가 어떻게 또 불어지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조금 양보하면서도 저런 주요 뭐 조선이라든지 뭐 혹은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런 이 항목들이 좀 잘 나가면서 제조 시스템 잘 돌아가면 뭐 계속 아주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이 정도 현안 유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시장 유동성이 유입될 때 또 한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깁니다.
아무튼 네, 지금은 네,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다음 주 관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주시를 하고 이제는 어디에 좀 주시를 해야 될지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